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서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법회는 이제 수업 과제를 위해서 오신 학우님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처음 참석하는 법회라서 많이 어색한 점도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저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요하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입정이 있습니다. 모두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 머리가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놓고 호흡을 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상 서원문을 함께 독경하겠습니다. 회보 앞면에 나와 있죠.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큰 위력을 얻고 또 진리를 닮아 성장해 가자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탁을 치면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의 언어 도단의 입정처의 유무초와 생사문임마 전제수 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을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계하육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회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채성에 합하도록까지 함께 두 손을 모으시고 진리 앞에 간절한 소원을 비는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가을비와 함께 시작된 10월의 첫 법회에 참석한 저희들은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어느덧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각종 과제와 실습으로 바쁜 나날들입니다. 몸은 비록 바쁘더라도 그 가운데 순간순간 마음을 잘 챙겨서 미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마음속에 여유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나만 돌볼 것이 아니라 늘 주변을 살펴서 모두에게 은혜가 미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굳은 용기와 끈기를 주시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사연이시여 저희들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함께 심고가를 부르겠습니다. 회보 안면 가사를 보고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다음은 법어봉독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복을 채워주는 성자의 말씀인데요. 회보 뒷면 윗부분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이어서 일상수행의요법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회보 앞면에 9개의 조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각자의 생활과 마음의 대조를 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안녕하세요. 네, 소대용 교무라고 합니다. 수업에서는 소병화 교수님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네, 오늘은 소대용 교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과 좋아하세요? 네,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네. 이제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소리가 우리 학우님들 들리시나요? 어제 제가 마트에 가보니 당감, 사과, 배 이런 핵과일들이 아주 잔뜩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침에 빨간 그 홍로라고 하는 사과를 한 개씩 매일 먹고 있는데요. 우리 학우님들도 사과 좋아하시죠? 네. 오늘 사실은 이 먹는 사과,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미안할 때, 잘못했을 때 하는 그 사과, 영어로는 apologize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서거하시면서 그 장례식 조문을 위해 우리 이제 대통령님을 비롯한 외교 사절단이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뭐 비속어 뭐 XX라든지 뭐 날리면 바이든 뭐 참 논란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말 실수를 인정을 하고 정중히 사과했으면 금방 지나갔을 일을 어떻게 이렇게 2주가 넘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까, 그럴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종교인으로서 관점이 이렇게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님 발언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사건이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구나. 또 누구나 갖추었으면 하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런 점이라는 것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우님들은 평소에 사과 잘 하면서 살아가세요? 잘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과의 표현인데요. 혹시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혹시 이런 말들이, 이런 사과의 표현들이 입에 잘 붙지 않아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아니면은 나는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아니면 절대 사과 안 해. 나는 못해. 이러셨던 적도 있을까요? 네.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진심이 아닌데 억지로 사과한 적도 있으시죠? 네. 저는 나름대로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를 곱씹어 보면 내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왠지 인정하기 싫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아버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믿고 괘씸해가지고 사과를 하려다가도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7년 전에 이제 교무님이 되기 전에 그런 예비교무 과정으로 서울에 있는 안암교당이라는 곳에서 예비교무로서 1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교당의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4월 28일 대각개교절이죠. 그때 기념법회를 하는데 1년 중 아주 중요한 행사날이었어요. 그때 연세 지긋하신 이 원로 교무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법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설법을 듣는데 그때 이 설교 단상에 있던 마이크가 밑부분이 톡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예. 노후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행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어렵게 모신 그 원로 교무님께 굉장히 폐를 끼친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면은 내 실수로 부러진 것이 아니고 이게 십수년 동안 써왔던 마이크가 그동안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된 거잖아요. 계속 망가져 왔다가 그날따라 우연히 이게 툭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엉망이 된 것은 내가 좀 이렇게 민망하고 안타깝지만 속으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계속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며칠 뒤에 주임 교무님의 호출을 받게 되었죠. 태용아, 너는 왜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을 모르니? 자, 그렇게 혼을 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사과할 줄을 몰랐구나. 제 잘못을 인정할 줄을 몰랐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제가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다면은 이건 저의 책임이고 저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꽁꽁 보호하려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면 왠지 내가 좀 이렇게 주눅들고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자꾸 막아버리는 그런 사과를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잘하는 줄 알고 또 내가 판단하고 하는 행동들이 다 옳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한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 난 아닌데 이런 마음이 쪼르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원불교를 만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제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이렇게 혼나기도 하면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잘못되면 내가 빨리 인정해버리자.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자. 마음 공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낮추고 그런 것이 결국 나를 높이는 일이구나. 내 마음이 커지는 일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과하기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사과의 말,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해야 될 상황인데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의 시시, 비비를 분명하게 따져서 사과한 사람이 잘못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사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 사과를 하면 왠지 내 가치가 떨어지고 무시당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전 생각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야.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을 거야. 이러면서 원래는 실체가 없는 그 나라는 가치를,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나 자신, 이 나라는 존재는 사과를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또 잘못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더 높거나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자신 그대로가 그 자체로 귀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좀 높은 채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또 자존심 세우면서 버티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시던가요? 네. 도리어 쪼잔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낮은 자리로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반드시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나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낮게 보여지던가요? 아니죠. 저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저 사람은 겸손할 줄, 겸허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사과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사과,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 삼아서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이 말에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뒤에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뒤에는 나는 지금 이 일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과 전체를 외면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반대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헝클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그리고 전체를 위해, 대의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학우님들, 이제 사과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사과의 말 한마디로 주변 인연들과 더욱 화목해지시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당에서는 법회 출첵 쿠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개까지 찍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부터 나오셨더라도 7개 이상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회 이 수업을 통해 오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쿠폰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 이벤트 안내입니다. 10월, 지금 9월 후기 우수자 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복도에 앞에 보면은 지금 수상자들 10명이 계셔요. 나중에 추후에 개별로 선물은 드릴 예정입니다. 10월에도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네, 이제 가을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하시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